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치형 자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발해 주시고요. 우리 수치형 자료 분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리네임으로 해서 바꿔주시고요. 마크다운 처리해 주시고요. 이때도 마크다운. 범주형 자료 분석에 있던 패키지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다가 쓰겠습니다. 자, 패키지 설정해 주고요. 기본적인 패키지를 이렇게 갖다가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패키지가 좀 추가될 게 있습니다. 몇 개가. 그래서 추가를 해 볼게요. 우리 from sip 해주고요. import 그 다음에 이 중에서 states를 하고요. 그 다음에 from sip.states 중에서 import iqr 이거를 받아서 패키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파이스를 지난번에 할 때 설치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여기 깔려 있고요. 혹시 만약에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요거를 여기서 파이프라인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프 인스톨 스파이에서 설치를 해 주시고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 해주는 거 갖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블록이 우리 기존 거 그대로 갖다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 저장하는 거 갖다 쓰시고, 그 다음에 EDA 분석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쓸 거니까 그대로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살펴보기 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굳이 안 해도 되죠.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그죠? 하나만 해볼까요? 우리 하나만 해보면 이렇게 처리가 된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뭐 필요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 처리는 꼭 해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은 꼭 처리해 주시고요. 범주형 변수 처리해서 남자 여자 미혼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카테고리 변수까지 같이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처리해서 같이 들어와 볼게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D타입까지 여기 자료 구조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 변수까지 바뀌어 있는 것까지 확인했죠. 자, 그래서 변수형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변수까지 처리해주는 이 부분을 한 번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한 번씩 해볼게요. 자, 3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수치형 변수 한 개가 있을 때 처리해 주는 겁니다. 수치형 변수가 한 개 있을 때, 또 여러 개 있을 때 나눠서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치형 변수 한 개 있을 때는 우리 기술 통계 하는 방법을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를 표로 우리가 기술 통계 분석해주고 그래프 그리고,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순서로 진행되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 분석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프린트 해주시고, 여러 개를 써야 되니까 프린트로 처리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하려고 그러면 굳이 프린트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eda 언더바 df 점 weight 해주시고 여기 카운트를 해주게 되면 전체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가 아니고 평균을 내고 싶으면 민입니다. 민이면 평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이 아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우리 미니멈 값, 우리 맥시멈 값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우리 4분위수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해주고요. 여기에 0.25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해주고 0.50 그 다음에 0.75 이렇게 해주면 4분위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메디안 중앙값 자, 해주면 중앙값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있는데 모두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모두 최빈값이죠. 모두 해주는데 모두는 조금 틀립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요. 모두 점 밸류스 해주고 0 가장 최빈 값이 나오게끔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거랑 좀 틀리죠. 이렇게 해서 밸류 카운트 0을 해줘야지만 나옵니다. 자,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외도 첨도죠. 그래서 외도 그 다음에 첨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변수들을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귀찮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eda 언더바 df 해주시고요. 여기서 필요한 변수 해주시고 점 describe 이렇게 해주시면 관련된 변수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저장하고 싶으면 우리가 with df 저장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장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거를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pd.data 프레임 해주시고 요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오죠. 자,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나오니까 너무 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순서를 바꿔줄 때 쓰는 게 트랜스포즈 하는 게 있습니다. 점 해주고 t를 해주면 이렇게 가로 세로가 역으로 나오죠. 그때 트랜스포즈를 쓰는데 이 트랜스포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나온 걸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정리해 줄 때 많이 쓰니까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저게 빠져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추가로 또 해볼게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주고요. 요거는 우리 여기 있었죠. 요거 요 값을 갖다가 요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sys는 이렇게 처리해서 자,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옆에 이렇게 해서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는 describe를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추가로 하는 걸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그 위에 또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하는 방법은 어그리게이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df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해주시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앞에 써주는데
앞에 인덱스 값을 써줘야 되죠. 키 밸류 값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웨이트 땡땡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을 이렇게 들어오는 값들을 이렇게 변수 처리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카운트를 해주고 싶으면 카운트, 그 다음에 민값, 그 다음에 우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다음에 미니멈 값, 많이 사용하는 거를 제가 몇 개 적어 쓰겠습니다. 맥스 값, 그 다음에 미디안 값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도, 그 다음에 첨도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도 변수 문자 열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여기 n이 빠졌네요. 미디안. 자, 해주면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 줄 때 이렇게 세로로 나왔으니까 끝에 점 t를 해주면 우리가 가로 세로가 바뀌죠. 그죠? 이렇게 처리해 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위에 보면은 이제 스파이스에 state라는 함수가 있는데 st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는데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처리해주면 간단하게 전체 개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죠. 그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고루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골고루 다 알아두시면 좋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아마 이후에는 아마 요걸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우리 하나의 변수, 수청 변수는 두 가지죠. 히스토그램하고 우리 박스 플롯을 그려줍니다. 히스토그램으로 먼저 그려볼까요? 우리 자, C1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istribution plot 해주고 우리 x 값은 weight 값 해주고요. kind는 histogram, data는 eda underbar df 이렇게 처리해주면 간단하게 처리가 돼서 나오죠. 자, 여기서 빈 값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빈 값 10개 이렇게 해줘도 되고 빈스죠. 빈값 이렇게 조정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없어도 되고요. 보니까 여기 조금 이상치가 있네요. 그죠? 자, 그 이상치를 우리가 제거해 주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통계 분석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상치를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변환해 주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데이터 변환하는 것도 신경을 어떻게 변환할지 해줘야 되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이상치 같은 것들이 각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치가 있으면 제거해주고 통계 분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치 제거하는 방법인데 먼저 우리 이상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상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박스 플러스로, 이거보다는 박스 플러스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SNS C1 해주시고요. 카테고리 플롯 해주시고 이번에는 Y 값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X 값으로 하면 수평 수직이 바뀌어서요. 웨이트 해주시고 kind 박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식으로 처리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데이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딱 눈으로 봤을 때는 90부터 120 요 두 개가 문제가 되네요. 그죠? 요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wher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np. 조건 검색해 주는 겁니다. eda 언더바 df 값 중에서 weight 값이 우리가 보니까 80 이상인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60번하고 61번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데이터가 60번, 61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찍어봐도 되는데 확인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제거해 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좀 제한이 있죠. 이게 여러 개 있구나, 이 근처에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치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IQR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IQR을 이용해서 이상치, 아웃라이어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IQR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IQR을 확인해 줄 때 우리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밑에와 요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eda. df. weight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콘타일 해주고요. 여기에 0.25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 값이 뜨죠. 자, 그 다음에 Q1하고 Q3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0.75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IRQ를 해야 되니까 IQR은 이 함수를 이용합니다. 우리 이미 여기서 이렇게 써 있었죠. 요거를 갖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 IQR 해주고요. da 언더바 df weight로 해주면 뭐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네. 자, 여기까지 해주면 우리가 로어하고 어퍼하고 이상인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입니다. 요 경계점하고 요 경계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찾아줄 때 우리가 1.5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어를 해줄게요. 그러면 Q1 빼기 우리 IQ 1.5배 곱하기 IQR 이렇게 해주면 로어가 되고요. 어퍼는 Q3에 1.5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IQR 하고 프린트 로어 눈으로 확인해 보면 좋으니까 프린트 어퍼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이유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IRQ 함수명이 있는데 함수명을 변수명하고 똑같이 사용해서 그러네요. 자, 일단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 있죠. IRQ를 다시 호출해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IRQ를 다시 호출해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써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QR 해서 이 변수명하고 함수명하고 변수명을 똑같이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Q2가 아니고 Q3네요. Q3. 그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상치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이상치 제거해 줄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상치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우리 뭐 찾아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눈으로 확인해 주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값을 막 해주고 막 찾아서 제거해주고 드롭해주고 해도 되는데 너무 복잡하죠? 그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서 숫자를 일일이 부여하는 거는 나중에 에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러니까 코드적으로 우리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내용에서 어퍼 이상인 거를 찾아볼게요. 어퍼 array라고 해서 하나 이상치 찾아보겠습니다. np.where 해주시고요. eda. weight 해주시고요. 요 값이 뭘 찾아주면 되냐면 upper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upper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0을 이렇게 쳐주면 ed 언더바 df죠. 쳐서 해주면 upper array 값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0을 이렇게 우리가 준 거는 인덱스 값을 준 거는 요 값만 추출해 갖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lower array 해주고요. 요 값을 갖고 오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array 해주고요. 프린트 lower array 해가지고 찍어보면 요렇게 값이 나오죠. 여기 아니고 얘는 이렇게 떠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값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죠? 만약에 요게 없으면, 인덱스 값이 없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값만, 여기 부분만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0을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인덱스 값만 뽑아서, 숫자만 뽑아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치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eda 언더바 df drop 해주시고요. 인덱스 값을 우리가 upper 언더바 array 해주고요. 인덱스 값을 요 값을 찾아서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inplace 해주고요. 얘를 true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걸 안 해주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인덱스 값이 순서가 바뀌고 실시간으로 이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인덱스 값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가 제거가 돼서 엉뚱한 데이터가 제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데이터를 제거해 주려면 inplace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제거해 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upper array를 해줬는데 이걸 안 해주고 lower array를 해주면 삭제되지 않은 값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lower도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lower 해서 이번에는 lower array 값으로 해서 인덱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eda 언더바 df 해주시고요. shift를 해주시면 자,
우리 62개에서 60개로 2개가 잘려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요거를 카피해 와서 항상 제일 마지막에 눈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제대로 잘 제거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우리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 전에 우리 수치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치형 변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치형 변수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처럼 요 구간을 해서 요 구간별로 얘를 명목 변수로 전환을 해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